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대선자금 게이트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새누리당인데요. 참여정부 물타기에는 날이 갈수록 적극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억압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거짓 해명이 거듭되면 그 다음 말도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이완구 총리의 해명이 꼭 그렇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 없다던 이완구 총리, 오늘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총리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이 총리는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목숨까지 거론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오늘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그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총리의 경우 당초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추가로 구체적인 금액과 건넨 시점까지 공개되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이 외교통일 안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 측 입장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나 특검 도입 등에 대해 2시간가량 논의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무총리부터 최대한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거취 여부와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유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사퇴 여부가 논의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직무정지라는 건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총리는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직무정지 이야기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이완구 총리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받겠다고만 했을 뿐 당장 특검 시작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한 달 걸리거나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야당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당장 직무정지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당초부터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주장한 야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야당의 기자회견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으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어야 합니다. 총리의 직무 정지, 사퇴 문제, 특검 수용 등 어느 것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무책임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풀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오후 광주 서구울 지원 유세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표는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일은 역사상 없던 일이라면서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서 부끄러움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의 최대 쟁점이 성완종 리스트였는데요. 이완구 총리의 그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서 논란이죠. 네,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이 바뀌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 전 회장이 적극 도왔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총리는 2012년 대선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유세 현장에 이 총리의 모습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 혈액 암을 해서 이걸 초순경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해 말까지 이 투병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7일 충남 천안시 아운의 장터에서 유세차에 올라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한 동영상이 알려졌습니다. 즉 이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암투병 중이라서 유세장엔 한두 번 간 적이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총리는 선거라는 것이 중앙당이 기획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것과 각 시도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중앙당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말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야당 의원석에선 야유가 터졌습니다. 직접 현장 보시겠습니다. 예, 뭐 약간 가서 도와줬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니 그 도와줬다고 하는 김성태 의원님의 질의의 진위는 대선에 당신이 관여가 됐나 하는 그 말씀인데 그 관여라고는 개념이 제가 대선에 관여해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됐냐 그 말씀인데 병천에 가서 한 번 그리고 세종시 출정식 천안 12월 18일 연단에 올라간 것 이외에는 대선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예. 그게 연단에 올라가면 그게 관여한 거지 뭡니까? 그래서 관여라는 것은 그걸 대선 관여 여부에 대한 이 총리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해명도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이른바 물타기 전략인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물타기 전략이야말로 정부 여당이 느끼고 있는 초조함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한 발언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는 여야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도 여당의 발언에 입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엔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을 했고, 성 회장 사면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은 특히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의 사정이 참여정부까지 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참여정부의 부정고리는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석가탄신일과 이명박 정부 이임 직전인 2008년 1월에 사면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2008년 1월 두 번째 사면을 전후해 5천만 원 상당의 뭉칫돈이 2차례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측성 기사에 단독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일단 야당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사면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야당인 자민련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여당의 물타기를 경계했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선 자금을 수사하려면 야당 대선 자금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못된 버릇이라고 꾸짖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대선 자금 2억 원을 건넸을 때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새누리당 당원이 된 뒤였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니 왜 새누리당 당원이 야당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줍니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리수인 걸 알면서 왜 물타기를 시도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폭력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례는 빈번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인 경찰은 공권력을 휘두르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행, 구속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침묵 집회,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해인 학생은 무리한 연행과 과도한 진학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포위 상태에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여성 참가자를 그대로 연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흔들거나 특히 목을 팔로 졸라서 제압하는 등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난해 5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김성태 씨는 인도에서 쉬고 있다가 연행됐습니다. 시민들의 해산 목적이 아닌 연행 목적의 토끼무리에 차도도 아닌 인도에 있다가 화단으로 밀려 그곳에서 연행된 것입니다. 연행 과정 중 연행되는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미란다 원칙에 대해 고지받지도 못했고 연행된 버스 안에서 단체로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 서명수 시장이 상영을 공식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30개 지역의 멀티플렉스에서 대관 상영 불허 판정이 나기 시작해요. 세월호 참사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상영 거부 등에도 이례적으로 5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일주기인 오늘 16일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문화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자 경찰이 양방향 도로를 모두 경찰버스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대 얼굴에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20명이 연행됐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고 집회, 또 금지 통보된 집회, 또는 신고된 것과 다르게 하는 집회,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해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16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살포한 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16일 집회에서도 과격한 상황이 우려되면 자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온 국민의 눈앞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바다 밑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가족들이 언제까지 거리에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사례들을 목도해왔습니다. 정부의 사람들의 무관심에 잊혀진 뒤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서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K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주간 특집 기획,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용산 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충현 씨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한복판 용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6명이 죽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3년이 넘는 실형을 살고 지난 2013년에 출소했습니다. 이상님,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가고 가게를 청소하던 레아호프의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이에게는 열사로 또 어떤 이에게는 도심 테러리스트로 불립니다. 이충현,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레아호프를 운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그날 이후 여러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화재 사고의 범인입니다. 그날 매우 추웠고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살던 상가를 운영하던 세입자들이었고요. 저희가 그 개발이 진행되면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를 했었지만 저희한테 돌아온 것은 용역들의 폭력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루 농성을 계획했고요. 농성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저희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봐 주지 않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자리는 지금 6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복역 이후 그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출소하던 날 그는 가장 먼저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를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대, 용산 참사를 겪은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오며 가장 먼저 꺼낸 말입니다. 저도 저의 가족들만 생각하던 그냥 누구나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공인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니까 저희의 힘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저희와 같이 이런 아픔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 없는, 저희와 같은 또 다른 그런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저희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또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과의 연대만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그 당시 쌍용차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산 참사로 변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정영신 씨는 유가족에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에 상근 활동가로 거듭났고, 이충현 씨의 어머니이고 돌아가신 이상림 씨의 아내인 전재숙 씨는 강정과 밀양, 쌍용차 투쟁을 비롯해 세상 곳곳을 누비며 연대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겪으면서 저의 무지가 저를 만들었고,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남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데를 둘러보니 정말 용산보다 더한 싸움들, 더한 곳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보는 게 진짜 또 다른 용산을 보고 그동안의 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싸워야 되지.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그냥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니지가 아닌,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싸워야 하는 힘들을 좀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를 갔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힘을 얻으러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을 가고 강정을 가고 쌍차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참 모자른 사람이었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들 억울하다, 우리들 이렇게 힘이 없다,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그래서 용산도 우리들만의 싸움이었나? 막 이런 반성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1년, 그리고 용산 참사 6년.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진상규명의 요구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참사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들이 보상금을 바라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몰리는 현실도 여전합니다. 용산 참사에 세월호 참사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원망스러운 건 물론 정부죠. 정부와 각진 자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히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국민들 같아요. 왜 그렇게 모를까? 진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저 사람들 마음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건 본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안전 불감증에 살고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하철 타고 가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데, 먼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고를 당하고 먼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왜 그걸 이렇게 모르고 또다시 감추려고만 하고 잊으려고만 하고 가슴속에 품으려고만 하는지, 그게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1년, 그래 1년이라는 세월 참 그분들한테는 악몽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지금도 2009년 1월 20일이거든요. 그분들 역시 2014년 4월 16일 시간으로 멈춰졌을 텐데, 그 시간을 돌릴 수 있고 그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국민들이 잡아준다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저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시계는 앞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챔피언이 되겠다라는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귀족적이었던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SNS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출마를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2분짜리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엄마, 아이를 가진 부부, 직장을 구하는 청년, 결혼을 원하는 동성 커플 등이 나와 각자의 소박한 꿈을 얘기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와 자신도 뭔가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꿈을 말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싸워왔지만 상류층에만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며 챔피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미국인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8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예정된 당선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강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다음 대선이 1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출마 선언이 좀 빠른 거 아닙니까? 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빨리 하는 주된 이유는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데 유리해서인데요. 기부자들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에게 돈을 기부하길 꺼립니다. 기부했다가 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대선 전까지 무제한 자금 후원이 가능한 민간 정치자금단체 슈퍼팩이 있는데요. 힐러리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슈퍼팩도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19개월 앞두고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아이오와주라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에서 가정집이나 커피숍 등을 돌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친서민 행보를 펼치겠다는 건데요. 아이오와주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 1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원대회, 즉 코커스를 개최해서 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당 내부적인 그런 경쟁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워런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일하다가 오바마 정부 때 의회 부실자산 구제계획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제금융개혁에 힘썼습니다. 월가의 새 보안관, 대형은행 천적 등의 별명도 있습니다. 자서전에 자신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 등록금을 벌어가며 하버드대 법대 교수까지 됐는데 그런 미국이 사라지고 있다며 내가 가졌던 기회를 아이들에게도 주기 위해 싸우겠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잠룡으로 불리지만 이미 불출마를 선언해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요.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5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외교 국방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2008년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전 장관에 밀려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오바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목돼 2009년부터 쭉 부통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런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현재로서는 선언한 상황이고 그럼 지금으로서는 힐러리 전 장관이 좀 유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더라도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쉽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평균 지지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59.8%,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12.2%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11.5%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측의 경쟁자들은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일단 공화당 쪽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사람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입니다. 2년 전 텍사스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정치 새내기지만 21시간 동안 오바마 케어 반대 연설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곧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잽 부시 전 주지사는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 힐러리를 막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이메일을 지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콧 워커 주지사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 보수적인 정책으로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청구까지 일으켰지만 이렇게 일으킨 주민 소환 투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젊은 보수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현재로서는 후보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공화당 내 지지율이 제프 부시, 스콧 워커, 테드 크루즈 손으로 높은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제프 부시와 붙었을 때는 클린턴이 48.3%, 부시가 40.0%로 클린턴이 7.4%포인트 앞섭니다. 스콧 워커에는 클린턴이 8.2%포인트 앞서고요. 테드 크루즈에는 10.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공화당 후보들에 비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벌써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스톱 힐러리 선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83,800명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메일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석에 못대가리 붙듯 권력과 금력이 밀착해서 제 입속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들깨 떼드립니다. 사나운 들깨. 드러난 것은 쥐꼬리만큼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은밀한 데서는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질 테지요. 틀림없습니다. 피 묻은 아가리와 사나운 이빨, 억센 발톱이 어른거립니다. 김영란법. 그건 지금 어디서 희롱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하루 이틀이 아닌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당키나 하겠냐는 우려부터 드는 것이 씁쓸한 현실인데요. 요 며칠 새누리당을 보니 여당이 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 속내가 보이는 듯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참여정부까지 수사하라. 여당이 생각하는 성역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현직 국무총리와 3명의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진한 이 성역을 어떻게 건드리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지요. 리스트에 언급도 되지 않은 바로 전 정권도 아닌 전 정부를 성역으로 생각하는 새누리당. 참으로 창조적인 발상입니다. 4월 1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